네, 정부가 실소유자들의 부동산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미성 기자입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증세 기조를 이어온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올해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동결됩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 주택 공시가가 11억 원이 넘는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 증여 상속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5%에서 100%로 올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 기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에 맞추고 재산공제도 5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렇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수위, 국회와 모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부동산세 인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도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 좀 이렇게 뜻을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정책 적지 않은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일단 재산세랑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봉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17%나 올랐기 때문에 네. 이번 조치는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것이 맞습니다. 고령자 납부 유예 역시 나중에 유예 기간만큼 가산세를 또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민심이 흉흉하니까 일단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내년과 내후년 세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네. 정작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2030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인수위와 논의에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바꾸겠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이 로드맵 계획 재수립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인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정권 말기에는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표에 영향을 미칠 부분을 따져서 아주 최소한 일회성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부동산세 개편, 이 내용을 좀 보더라도 변화가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부동산 세금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산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을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고 집값을 잡으려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결과는 성공했나를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효과가 없다면서 말렸던 정책들입니다. 그 윤석열 시대의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시장 관리가 아니라 조세 원리에 따라 좀 개편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벌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납세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큰 틀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과도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과감히 내리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이제 징벌적 부동산세 시대에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징벌적 부동산세 시대 종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밝힌 공약들을 토대로 임동진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에는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공약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인데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쳐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에서 3%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에서 2%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부세 차등과세를 보유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다주택자 중과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최대 75%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오히려 주택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시장의 매물 유도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끝으로 취득세 부담 낮추기입니다. 네, 취득세는 현재 1에서 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누진세율 완화에 나섭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면제해주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약속한 윤 당선인은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 내용 중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바꾸겠다.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게 다주택자들 종부세 좀 손을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현실화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한은행 WM 컨설팅 센터에 의뢰를 해서 실제 네.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똑같이 공시가격이 14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네. 한 사람은 1주택자, 한 사람은 2주택자입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공시가격 14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종부세는 132만 원입니다. 네. 이에 반해 공시가격 8억 5,500만 원짜리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와 공시가격 5억 8,600만 원인 금천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B 씨는 종부세로 1,27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종부세 체계는 다주택자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네.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비슷한데도 보시는 것처럼 종부세 부담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한편으로 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예. 만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를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체계를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 부과한다면 두 사람의 세 부담은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가정을 해봤습니다만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부동산 세제가 달라지면 당연히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올해도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와 더불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동산 자산을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유예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양도세 중과 개편은 다른 세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 정부 역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번 기회에 차익을 좀 실현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정이지만 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종부세 부과 체계가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이 똘똘한 한 채보다 재건축이 가능한 두 채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주택가액의 합이 같다면 어차피 비슷한 보유세를 내기 때문이죠. 그렇네요. 특히 그 20년이 넘는 노후주택 아파트 비율이 60%를 넘는 서울은 앞으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 지역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되는 이른바 재건축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시너지가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기회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공약들이 현실화된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두 채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튜브 제목이랑 해시태그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유튜브 제목은 징벌적 부동산세의 종말로 잡았고요. 네. 해시태그는 민심, 부동산세,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